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면서 비트마인 주가도 함께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지금 이 회사를 두고 끝물이다, 투기판이었다라며 수군거리고 있죠. 특히 비트마인이 사모으는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서 장부상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시즌 평가 손실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이죠. 11월 21일 비트마인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비트마인은 정말 뜬금없는 발표를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겠습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당장 이더리움 평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회사가 휘청거린다는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데 현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밖으로 퍼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시장은 이걸 보고 주가 떨어지니까 개미들 달래려고 푼돈 지어주네 하고 비웃는 분위기죠. 네, 오늘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비트마인의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배당 금액만 보면 사실 웃음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주당 0.01달러, 현재 주가가 26달러 근처니까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0.04%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입니다. 비트마인은 이번 공시에서 자신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연간 배당을 선언한 세계 최초의 대형 크립토 기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트래티지도 코인베이스도 그 어떤 거대 크립토 기업도 하지 않은 일을 지금 이더리움 물려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 회사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시장에서는 비트마인이 약 37억에서 45억 달러 규모의 미실현 평가 손실을 안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재무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현금 문 걸어 잠그기입니다. 배당은커녕 있던 복지비도 깎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까지 가동하고 있죠. 누군가가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일반적인 채굴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을 지휘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 즉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사람은 톰 리입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월가에서 일한 정통 제도권 사람입니다. JP모건에서 무려 7년 동안 수석 주식 전략가를 지냈고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투표로 뽑는 기관 투자자 랭킹에서 1998년 이후 10여 년 동안 매년 톱 랭크 상위권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톰 리는 개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들이 돈을 쏠 때 어떤 명분과 서류가 필요한지를 뼛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 선택한 카드가 바로 배당입니다. JP모건 출신의 전략가가 평가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굳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동시에 찍어 눌렀다? 이걸 단순히 개미 달래기로 설계했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영학 재무 이론에서 수십 년 동안 다뤄온 두 가지 프레임을 아주 노골적으로 가져다 쓴 선택에 가깝습니다. 바로 학계에서 말하는 신호 이론과 대리인 이론입니다.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 앞으로 매달 꼬박꼬박 이자 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이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가 진짜 완전히 망해가는 건 아니구나. 숨통은 트이니까 이자까지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한 비싼 신호입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배당 주는 건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건 싼 신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비트마인처럼 시장이 너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더리움 물려서 어떡하냐라고 의심할 때 보란듯이 현금을 꺼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건 차원이 다른 행동입니다. 이건 시장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코인 물린 도박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현금이 돌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배당을 줄 수 있을 만큼 펀더멘탈에 자신이 있다. 실제로 비트마인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2026년 초 MAVAN이라는 차체 스테이킹 네트워크를 런칭해서 온체인 수익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리는 코인 가격만 쳐다보는 회사가 아니라 코인을 굴려서 이자를 뽑아내는 회사다 라는 자신감을 이 1센트 배당에 함께 묶어서 보여준 겁니다. 말로만 우리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1센트라도 계좌에 꽂아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신호라는 걸 톰리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이론은 대리인 이론입니다. 기관들이 크립토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 그것도 물론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경영진이 딴짓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현금이 넘쳐나는 회사의 경영진은 그 돈으로 이상한 회사를 인수하거나 자기들 연봉, 스톡옵션 잔치를 벌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크립토 기업들은 감시가 더 어렵죠. 그래서 기관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돈 맡겼다가 CEO가 딴짓하면 어쩌지? 톰리는 이 공포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게 바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입니다. 배당을 선언하는 건 회사가 번 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지 않고 강제로 주주들에게 뱉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거기에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졌죠. 이건 경영진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기관 입장에서는 잉여 현금 흐름이 통제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 이 회사는 번 돈을 딴 데 안 쓰고 일정 부분은 우리한테 돌려주는구나. 경영진이 딴짓 못하게 시스템으로 막아놨구나. 이 메시지를 배당 자사주 매입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트마인의 기관이 동시에 몰려든 현상이 그들의 커리어 리스크와 맞물려 일종의 기관 포모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들 다 이더리움 트레저리 담는데 나만 없으면 안 되니까 커리어 리스크상 일단 조금이라도 담자. 이런 심리로 들어온 자금은 주로 비교적 공격적인 헤지펀드나 운용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돈, 수십조 원을 굴리는 연기금이나 보수적인 재단 자금은 아무리 포모가 와도 규정이 안 맞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볼 내용은 이 1센트 배당이 왜 그 규정을 우회하게 해주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트마인의 배당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세 가지 구조적인 매력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요인은 신중한 투자자 규칙이라는 법적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남의 돈 굴리는 수탁자는 투기를 하면 안 되고 원금 보전과 생산적인 소득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소득입니다. 이더리움 자체는 그냥 들고만 있으면 이자가 안 나옵니다. 가격 변동만 있을 뿐이죠. 보수적인 감사관 눈에는 그냥 가격만 출렁이는 투기 자산으로 보이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비트마인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인데 매년 배당을 줍니다. 이 한마디가 상황을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펀드 매니저는 이제 내부 감사팀에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투기용 코인이 아닙니다. 매년 현금 배당이 나오는 생산적인 주식 자산입니다. 심지어 뉴욕 거래소 계열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 자체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1센트라는 금액은 작지만 우리는 코인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목에 걸고 보여줄 수 있는 소득을 만든다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위험천만한 투자를 신중한 투자로 포장해줄 수 있는 법적 형식적 명분이 되는 겁니다. 톰리는 이 규칙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배당 설계를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요인은 앞에서 언급했던 대리인 이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관이 가장 싫어하는 회사는 현금은 엄청 쌓아두고 그 돈으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회사입니다. 특히 크립토처럼 규제가 애매한 영역에서는 이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마인은 어떻게 했나요? 1센트 배당을 통해 번 돈의 일부를 강제로 주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통해 남는 현금으로 주주와 이해를 일치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는 잉여 현금 흐름을 CEO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배당, 자사주 매입이라는 틀 안에서 사용하겠다는 구조를 만들었구나 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즉, 경영진의 선택지를 줄이고 주주와의 이해를 맞춰놓는 장치로 배당을 활용한 겁니다. 셋째 요인도 앞서 언급한 신호이론입니다. 기관 매니저들은 수백 수천 개의 종목을 봅니다. 일일이 기업 탐방을 갈 수 없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회사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신호를 찾습니다. 비트마인처럼 이더리움의 평가 손실이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쌓인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도입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1차 필터링 시스템에서는 이게 우리는 이 구조를 계속 버틸 만큼 현금 창출력에 자신이 있다.
일종의 자신감 신호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적어도 당장 쓰러질 상황은 아니구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약속을 걸었겠지. 이 신호 하나가 수백 장짜리 IR 자료보다 펀드 매니저들 머릿속에 훨씬 더 빨리 꽂힙니다. 내부 투자 심의 보고서를 쓸 때도 맨 앞에 이 한 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회사는 업계 최초로 배당을 지급하며 주주 환원 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얼마나 설명이 깔끔해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 비트마인의 1센트 배당은 개미들에게 나눠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온 기관 자금들은 비트마인이 배당을 줄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들어왔는지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비트마인 주식을 적게는 수십만 주에서 많게는 수백만 주씩 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 기관들이 고작 연 0.04%짜리 배당 1센트를 받으려고 여기 들어왔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들은 왜 이더리움을 직접 사지 않고 굳이 수수료 내고 주식시장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이 회사를 사고 있을까? 정답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기관들에게는 그들만이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룰이 있고 비트마인의 1센트 배당은 바로 그 룰을 우회하기 위한 깔끔한 알리바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투자자 규칙 관점에서 보면 배당 한 번으로 이 회사는 소득을 생산하는 상장 주식이라는 칸에 들어옵니다.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보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잉여 현금 흐름의 족쇄를 채워 경영진이 딴짓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습니다. 신호 이론 관점에서 보면 평가 손실 와중에 배당을 도입하는 이 행동 자체가 우리는 이 구조를 버틸 수 있다는 고비용 자신감 신호가 됩니다. 결국 톰리는 이 1센트 배당을 통해 비트마인을 단순한 이더리움 테마주에서 기관들이 규정과 커리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제도권 배당주로 천천히 옮겨 놓으려는 겁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작은 용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이 작은 1센트가 신중한 투자자 규칙이라는 법적 방패, 대리인 문제에 대한 통제, 그리고 시장을 향한 자신감 신호를 한꺼번에 묶어주는 꽤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트마인의 1센트 배당을 개미 달래기용 푼돈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기관 자금들까지 불러들이기 위해 톰리가 설계한 정교한 미끼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